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소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되어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에 서부지법이 내놓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15글자인데 이게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 내놓은 구속 사유와 비교해봐도 다소 짧다.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구속 사유 내놨다고 보십니까? 일단 영장 실질 이후에 영장 발부 여부는 사실 담당 판사의 재량이 크긴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인이 재량이 숙고 끝에 나왔다는 이런 식의 어떤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은데 당장 이재명 대표 때만 해도 892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물론 그 문구 때문에 이제 정치권의 공방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이 납득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판단 자료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만 나오게 되니까 저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사유를 좀 써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거는 이제 공수처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여러 가지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평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전화기를 바꿨다. 이 부분은 11월 7일 이후이고 12월 3일부터 한참 전이거든요. 그러면 뭐 명태균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 뭐 그 사유 중에 전화기 교체 이렇게 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 이번에 그 비상계엄 관련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텔레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는 차원에서 바꾸겠다. 이게 공언하고 바꿨어요. 그리고 그 바꾼 시기를 비춰보면 전혀 이번 계엄 사태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데 혹시 그 사유를 들었다면 이 역시 또 와닿지 않고 마지막으로 기타 다른 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과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구속 사유에 대해서 증거인멸 와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소영주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구속 사태를 보면서 뭐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민주당? 정치적인 입장이겠죠. 근데 이제 저도 가끔씩은 그 법률가들이 뭐 양 진영이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도 법률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정말 법률가의 양심으로 본다면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그가 지금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걸 보면 이게 옳은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치가 들어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만하다. 뭐 법원이 안 좋다.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증거인멸의 부분들을 15글자 이상으로 얘기를 좀 했죠. 예를 들면은 증거인멸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고려했다라는 것이고 증거인멸의 그 안에는 그 영장 판사께서 첫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이 대통령이 이 얘기를 물어봤대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쪽지, 그러니까 비상국회를 만드는 게 그거를 하려고 했냐, 그게 뭐냐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 가물거린다라는 식의 어떤 여러 가지의 드러난 사실들을 부인하는 것들. 이 고려돼서 아마 그 15글자에 함축된 게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발부되었던 체포영장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48시간이라는 비교적 좀 짧은 기간 동안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같은
같은 경우에는 실질 심사를 먼저 한다는 것 자체도 최장 뭐 한 20일 정도 신병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 지금 그 이유로서 뭐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영상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듯이 실질적으로는 가택연금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탄핵소추가 가결이 되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는 형태의 변론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20일 동안의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 체포영장에 있어서도 말을 했었던 것은 공수처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만약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20일 동안 하는 과정에 공수처는 앞에 한 열흘 정도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뒤에 열흘 정도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 이후에 기소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이 모두 직접 수사권이 없는 기관들이에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고 예.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서 나온 구속영장대로 구속이 되어서 수사를 그렇게만 받는다면 향후에 법원에 갔을 때는 1심, 2심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서 윤 변호사님 얘기해 예. 주셨지만 이유에 대해서 너무 간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 사실 우리가 가는 길 중에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현재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정치권에서도 양극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법적인 해석도 지금 강전의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해석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워낙 법리적으로 복잡하게 고민할 여지도 없는 사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요. 증거인멸이라는 게 휴대전화 교체라든가 텔레그램 탈퇴 등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애초 자체가 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이게 추상적 포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중요 임무 종사자, 군, 경찰 관련된 10여 명 구속 기소됐지만 이후에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5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거나 또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이후 상황들 또 노상원을 통해서 계엄 이후에 준비하거나 모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만약 구속되지 않고 관련된 지금과 같은 메시지, 법이 모두 무너졌다, 지금의 모든 절차는 위법하고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줄 경우에 이미 구속돼 있는 관련자들에도 마찬가지고 아직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수사의 대상이 된 여러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이 되고요. 이 부분을 굳이 구체적으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이 단순하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찌됐건 발부가 됐고요. 네. 구속 이후에 구치소에서의 첫날 밤을 오늘 보내고 아침이 된 건데 네. 공수처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계속 공수처 조사 이후에 어떤 추가 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계속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인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근데 아마 강제 인치는 판례상 가능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예. 그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인치하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별도로 발부받든지 그 수단은 있습니다만은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인치해서 진술을 들으려는 인치인데 그 진술을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은 사실 헌법상 권리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인치를 굳이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논박의 대상이 되는 그런 행위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어차피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다 소명이 됐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 이 정도라면 검찰로 10일 나눠서 구속기간을 서로 간에 수사에 활용한다는 이 약속에서 벗어나서 아마 검찰로 빨리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 가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적부심 신청 여부를 하나 결정할 것 같고요. 예. 대통령 측이 검찰의 수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또 변론이에요. 왜냐하면 예. 거기도 또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의 경우에도 이미 다 거친 뒤에 기소가 되면 수사 기록을 다 복사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소 이후에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본 다음에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아마 보통 변호사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 수사권 존부의 논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옥중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죠. 이전에도 이명박 대통령 찾아가서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찾아가 방법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가나 아니면 인치하나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윤기찬 부대변인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수처와 검찰 열흘씩 나눠서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일단은 공수처의 조사에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답변할 건 다 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 조사에는 정말로 응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현재의 흐름이라면 응하지 않는 게 일관성이 있죠. 근데 서부지법 가서 영장 이 실질 심사에 나선 것도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의 어떤 영장은 불법적이고 공수처의 수사는 안 받겠다. 나는 맞서 싸우겠다 해놓고 나서 내가 나가는 게 더 구속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 또 나가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검찰의 수사를 또 받겠느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만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할 겁니까? 검찰도 없다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검찰은 본인 친정집이니까 받고 무슨 그 조사를 쇼핑하듯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은 맞으나 본인이 저지른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구속이 좀 애잔하고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이분이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직 대통령에서 내일한 범죄의 피해자가 됐어요.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시스템상 절차에 따라라 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나는 안 간다. 옥중 조사다. 예. 강제인치냐 이거 창피한 일이잖아요.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게 과연 누군지 스스로 돌아봐야 될 때다. 그래서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나 재판에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법원, 경찰 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일단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 이런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지금 극우 유튜브에서 상당 부분 지금 선동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나요? 그것도 아마 충분하게 그 배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완전히 난장판,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충격적이죠. 예.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또 저기에 관여된 분들이 상당히 젊은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태 규명 예. 차원에서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행안위가 현안질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안질을 해서 만약에 이게 하루 이틀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질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실 규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여기에 대해서 각 정치권이 서로 간에 또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것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좀 벌어졌는데 일단 수사당국에서는 주요 가담자 가려내서 전원 구속할 방침이다라고 했습니다. 엄중 처벌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은데 사실 민간인들이긴 하잖아요.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한 8개 이상의 혐의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주동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 폭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의 7명이 중상해를 입었다고 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있고요. 또 뭐 특수손괴, 특수주거침입 등 특수가 들어가면 전부 다 가중처벌입니다. 그리고 소요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같은 경우에 3년 이상입니다. 이게 다 경합돼서 가중되기 때문에 10년에 가까운 형이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뭐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법원이 민간인들에게 침탈당한 것은 뭐 우리 헌정사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뭐 제3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양형에 있어서도 아마 최고 형량이 구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향후에도 여전히 뭐 헌법재판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스러운데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해선 분명한 좀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시위대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다고 해요. 강재단 변호사님. 지금 경찰에서는 극단 유튜버들이 이 폭력 난입을 선동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나섰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 그 난입 과정에 있어서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 대행이 만약 관련이 있다면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8일 날 오후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국민저항권을 사용을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우리가 강제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저 난입 과정에서도 보시면은 유튜버들이 들어가서 생중계를 같이 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억울하고 뭐 분노하는 심정 충분히 뭐 이해는 하지만 평화로운 방법, 표현 방법, 의사 표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으나 그 근간에 대한 추동을 시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43일간 관저에서 경호처를 활용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공권력과 맞섰고 당시에 석동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어요. 충분한 많은 것들이 이런 추동을 했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두려움 자체를 해제시켜준 발언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 애국 시민들 이러면서 뭔가 이 말하자면 폭도로 변환이 말하자면 본인을 지지하는 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해놓고 이제 폭력이 뭐 난무하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는 게 맞다. 당연히 평화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정말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법적 절차 그냥 밟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법치를 부정하니까 그를 지지하는 지지층도 이 법치를 무시하고 지금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감을 느껴달라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법적 질서를 무시했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아직은 전 섣부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권과 관저가 군사시설로 보호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호처가 그런 이제 대항을 했던 것이죠. 법적 근거가 서로 다 있는 거예요.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 차원에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경호처 입장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적절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 있는 행위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라서 이건 사후적인 평가가 따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법률적 메시지뿐만 아니고 정치적 메시지를 낸 건 분명합니다만은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정치적 메시지 냈어요. 그때 보면 국민항쟁의 사직성의 각오로 내가 앞장서겠다.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비슷한 오해를 사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지 갖고 그거의 이 폭력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저는 사태 해결에 있어서 좀 딜레이 시키는 그런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을 두고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주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야당 대표가 재판 나오라 그럴 때 거부했나요?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뭐 거부하고 안 나간다고 막 그랬나요?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때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안 나갔나요? 어거지로 마치 그럴듯한 얘기들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네, 노정면 대변인 말씀 들어보셨는데 말 들어봤는데요. 여권에서는 일단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로 야당 대표에게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일단은 야당에서는 말하는 게 물타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 대변인? 물타기라기보다는 법률가로서 그러니까 이 정치인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메시지.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도 법률가잖아요. 뻔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딱 비교표를 봤을 때 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건 난 인정할 수 없어. 법원의 열장 나 인정할 수 없어. 그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다 가서 받았어요. 그리고 법원이 결정해서 구속을 기각시켰기 때문에 기각이 된 거지 발부가 됐으면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법치를 부정해온 거를 가지고 야당 대표를 끌어들여서 마치 야당 대표가 그래왔던 것처럼 없는 사실을 만든 거다. 저는 이건 물타기를 넘어서서 허위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재작년에 이재명 대표 구속 심사 당시에 법원이 내놓았던 그 이제 구속 기각 사유도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당시에 그 영장을 발부했던 영장 전담 판사가 그 구속 사유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 야당의 대표라는 점도 고려를 좀 했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점들이 지금 다시 좀 조명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에 있어서는 당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이 있었는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진술 번복에도 부당한 개입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자체는 기각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은 심지어 탄핵 심판 사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바로 내일부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탄핵 심판도 어쨌든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떠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인지 관련자들은 이미 다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아도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를 하진 않았지만 관련자들의 수사로 인해서 공수처가 이미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17일입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또 외환죄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가서 외환죄를 삭제합니다.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 형태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뭐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발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되고요. 검찰에서 이 내란죄 사건을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란죄 특검이 발족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내란죄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특검 무용론부터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다 돼 있는 상황인데 특검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원래 이 내란 혐의 관련돼서 진상규명 목적의 특검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 조기 대선에서 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그럴 목적의 특검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2월 5일까지인가요? 2월 3일에서 5일 정도까지 이제 기소를 할 텐데 기소하게 되면 수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해당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검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강제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임의 수사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특검이 출범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또 하나 이제 인지 사건을 이제 특검 서범에 넣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네. 결국은 지금 현재 특검 안에 들어있는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인지해가지고 다 각종 다른 것들을 다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진술을 합니다. 뭐 NL에서 포사기억 이렇게 했다라고 터무니없는 진술을 하게 되면 그걸 인지해버려요. 예를 들어 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 또 B라는 사람이 A라는 진술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인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사 특검의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맞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안을 낸 이유는 이제 당내 복합적인 예.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고 재의결 절차에서 폐기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특검이 발족되기도 전에 검찰의 기소 여부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 특검이 있겠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민주당에서는 뭐 계속해서 국회 통과한 특검법이다, 여야 합의안이다, 최상목 대행 빨리 결단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의 특검안을 안 받겠다고 그러면 특검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스스로 이게 내란에 동조하는 당이 아니라고 국민의힘을 주장하면서 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예 그냥 입에다 떠 먹여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입에서 뱉어버리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냥 고백을 하세요. 국민의힘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그냥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였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야 되는데 무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행동은 특검을 거부한다. 네. 그냥 양다리 작전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근데 그거는 예. 사실 다르죠. 왜냐하면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특검에 찬성을 하겠죠. 근데 수사의 필요성이 없잖아. 이미 다 수사를 통해서 세계기관이 수사해서 이미 상당 부분 기소한 이유고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미 이제 2월 5일까지 기소가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검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20일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사실 특검이 수사할 게 없는데 110억씩 들여서 특검을 출범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수사를 해봐야죠. 지금 이런 논란들이 자꾸 돈 있기 얘기를 때문에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